당뇨는 당신의 장기를 썩게 만드는 무서운 살인마입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 지연명입니다. 40년간 수천 명의 당뇨 환자들이 내 눈앞에서 다리가 잘리고 눈이 멀고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70대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뇨로부터 여러분의 눈과 다리, 그리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8세 박씨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국밥과 떡을 즐겨 드셨는데요.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가 심하게 손상되었고 결국 절단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73세 김씨 할머니는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유자차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당뇨 망막병증이 빠르게 진행되어 시력을 거의 잃으셨습니다. 이제 손주의 얼굴도 남편의 얼굴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습관만 제때 바꾸었더라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70대 어르신들이 피해야 할 5가지 위험한 식품과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대안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방법들로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의 당뇨 수치를 크게 낮추고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70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첫 번째 위험 요소, 고혈당 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흰 쌀밥에 국, 그리고 반찬 몇 가지. 이런 식단이 익숙하신가요?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이 평생 이렇게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당뇨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쌀밥은 우리의 주식인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흰 쌀밥, 특히 국에 말아먹는 흰 쌀밥이 얼마나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지 아셔야 합니다. 흰 쌀밥은 설탕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쌀밥 한 공기는 설탕 10스푼을 한 번에 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0대 어르신들의 췌장은 이미 수십 년간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느라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오래 달린 후 숨이 가쁜 사람처럼 여러분의 췌장도 지금 휴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쌀밥 같은 고혈당 식품을 드시면 췌장이 완전히 지쳐서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되고 결국 당뇨가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심지어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 중에도 밥을 조금만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건강을 되찾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7세 정씨 할아버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당뇨 진단 후에도 약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셔서 여전히 흰 쌀밥을 드셨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10.2%까지 올라갔고 정상은 5.7% 미만입니다. 결국 발가락 감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발가락에 상처가 났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했고 그 상처가 점점 악화되어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제 진료를 받으면서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와 보리를 섞은 잡곡밥으로 바꾸고 밥의 양을 줄이는 대신 단백질과 채소 비중을 늘렸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7.1%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수치에 가까워졌습니다. 발가락 감각도 일부 돌아왔고 약의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흰 쌀밥을 통곡물로 바꿔보세요. 현미, 보리, 귀리 등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약 2주 정도만 지나면 입맛이 바뀌어 오히려 더 맛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접시 분할법을 시도해 보세요. 식사할 때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고 4분의 1은 생선, 두부, 계란, 살코기 같은 양질의 단백질, 나머지 4분의 1만 통곡물 밥으로 채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먹으면 맛이 없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제 환자 중 72세 이씨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처음엔 맛없었어요. 그런데 2주 지나니까 입맛이 바뀌더라고요. 이제는 오히려 흰쌀밥이 너무 심심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손주들 사진을 볼 수 있게 된 게 너무 행복해요. 그 아이들 얼굴을 평생 볼 수 있다는 것. 그 기쁨은 흰쌀밥 맛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익숙한 맛을 위해 소중한 건강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불편함을 감수하고 건강한 미래를 얻으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면 당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더 많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위험한 식습관, 건강하다고 알려진 당, 폭탄 전통 음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기에 좋아요, 유자차 드세요. 소화에 좋아요, 식혜 드세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전통 음료가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자주 드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음료들이 당뇨 환자에게는 천천히 작용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유자차 한 스푼에는 약 5g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유자차를 타실 때 몇 스푼 넣으시나요? 2스푼이나 3스푼 정도 넣으시면 하루에 2잔만 드셔도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당류 섭취량을 훌쩍 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매일 숨겨진 사탕을 여러 개씩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76세 김씨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감기 예방과 건강을 위해 매일 유자차를 2~3잔씩 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면 감기도 안 걸리고 몸도 따뜻해진다고 믿으셨죠. 당뇨 약도 꾸준히 복용하셨지만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공복 혈당이 180이나 되었고 식후 혈당은 무려 240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상 수치가 공복 시 100 미만, 식후 140 미만인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찾던 중 유자차가 주요 문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 할머니께서는 제 조언에 따라 유자차를 끊고 대신 무가당 허브차로 바꾸셨습니다.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30으로 식후 혈당은 180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시력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고 손발 저림 증상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단지 음료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유자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혜, 수정과 대추차, 심지어 꿀물까지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는 전통 음료 대부분이 사실은 당 폭탄입니다. 이런 음료 한 잔에는 설탕 7에서 10스푼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당 폭탄이 특히 70대 어르신들에게 더 위험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이는 같은 양의 당을 섭취해도 젊은 사람보다 혈당이 더 높이 오르고 더 오래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20대 젊은이는 유자차를 마셔도 1시간 후면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70대 어르신은 4~5시간 동안 고혈당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몇 시간씩 혈관이 고혈당에 노출되면 눈, 신장, 심장의 작은 혈관들이 서서히 손상되게 됩니다. 또한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체내 염증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마치 눈덩이가 커지듯이 당뇨도 점점 심해지는 것이죠. 액체 형태의 당은 고형 식품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갑자기 올린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췌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즐겨 마시던 차는 모두 포기해야 하나요?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대안이 있습니다. 무가당 생강차를 시도해 보세요. 생강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끓인 물에 우려내기만 하면 됩니다. 맛이 심심하게 느껴지신다면 필요할 때 꿀을 아주 소량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계피차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계피는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잔의 계피차가 혈당 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리차나 옥수수수염차도 당이 전혀 없으면서 맛있는 선택입니다. 특히 옥수수수염차는 소변 배출을 돕기 때문에 부종 관리에도 좋습니다. 서양 허브차 중에서는 루이보스티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요즘은 약국이나 대형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꿀은 설탕보다 건강하다던데 정말인가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해입니다. 꿀도 결국은 당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설탕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물론 꿀에는 일부 유익한 효소와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여전히 혈당을 급상승시키는 위험 요소입니다. 다만 꿀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티스푼 절반 정도의 아주 소량이라면 가끔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과 빈도입니다. 매일 섭취하기보다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 위험한 습관, 인절미와 바나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주가 와서 같이 먹자고 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간식 없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나요? 과일은 건강에 좋다면서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손주들과 함께 간식을 즐기시거나 오후 시간을 달래기 위해 간식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간식들이 실은 당신의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즐기는 간식들, 특히 떡 종류 중에서도 인절미나 경당 같은 찹쌀떡, 그리고 과일 중에서도 바나나, 포도, 감 등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지만 70대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당 대사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은 혈당이 올라갔다가 보통 한두 시간 내에 정상으로 돌아오는 반면 70대 어르신은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고혈당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몸의 혈관이 고혈당에 더 오래 노출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고혈당이 지속되면 혈관 손상이 서서히 누적됩니다. 이는 마치 물방울이 천천히 바위를 깎아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루하루는 큰 차이가 없지만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78세 최 씨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쯤 인절미나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조금만 먹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당뇨 망막병증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결국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게 되셨습니다. 그 후 제 조언에 따라 간식 습관을 바꾸셨는데 불과 6개월 만에 남은 시력이 안정되었고 당화혈색소도
9.8%에서 6.7%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습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삶은 달걀은 훌륭한 간식 선택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당 상승을 거의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줍니다. 냉장고에 삶은 달걀을 몇 개 준비해 두시면 언제든지 건강한 간식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염 견과류, 특히 호두와 아몬드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소량만 드셔도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다만 열량이 높으니 한 번에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 당근, 샐러리 같은 채소 스틱도 훌륭한 간식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 상승이 거의 없어서 당뇨 환자에게 안전한 선택입니다. 약간의 저지방 요구르트 소스와 함께 드시면 맛도 좋습니다.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베리류가 혈당 상승이 가장 적은 과일입니다.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한 컵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건강한 간식으로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로 위험한 습관, 국밥과 찌개밥이 혈당을 높이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국밥이나 찌개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이죠. 따뜻하고 맛있고 먹기도 편하니 정말 좋은 식사 방법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식습관이 당뇨 환자에게는 생각보다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음식을 너무 빨리 먹게 됩니다. 밥을 국물에 말면 씹지 않고도 쉽게 넘길 수 있어서 식사 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빠른 식사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천천히 먹는 것보다 빨리 먹을 때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어 췌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씹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음식을 충분히 씹으면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국밥은 거의 씹지 않고 삼키게 되어 이 호르몬의 분비가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더불어 국물에는 대부분 나트륨과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깃국이나 된장찌개 같은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당뇨 환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이미 높은 상태인데 여기에 고나트륨, 고지방 식이가 더해지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73세 이씨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40년 이상 매일 아침 국밥을 드셨습니다.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했음에도 당화혈색소가 8.6%로 높게 유지되었고 혈압도 150/95로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식습관 상담을 받으신 후 이 할아버지는 식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국과 밥을 따로 드시고 매 식사마다 최소 20분 이상 시간을 들여 천천히 씹어 드셨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1%로 감소했고 6개월 후에는 6.3%까지 떨어졌습니다. 혈압도 130/85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국과 밥을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지 마시고 밥은 밥대로, 국은 국대로 드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입니다. 식사할 때는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지 마시고 식사에만 집중해 보세요. 음식의 맛을 음미하며 천천히 드시면 만족감도 더 커집니다. 한 입 음식을 최소 20번 이상 씹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의식적으로 세어야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지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충분히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 이상 가지세요. 천천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는 경주가 아니라 즐기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위험 습관, 야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녁에 배고프면 어쩔 수 없잖아요. 평생 늦게 먹었는데 이제 와서 바꾸기 힘들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TV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야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야식 습관이 당신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저녁이나 야식이 왜 특히 당뇨 환자에게 위험한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 인슐린 민감도가 변화합니다. 아침과 오후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저녁부터 밤 시간대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낮에 먹는 것보다 밤에 먹으면 혈당이 더 많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또한 밤에 고혈당 상태로 잠을 자게 되면 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으로 하루 종일 혈당 관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야식은 수면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잠을 자게 되면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어렵고 자주 깨게 됩니다. 수면 부족은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75세 박씨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매일 밤 10시경에 TV를 보며 라면, 떡, 과자 등의 야식을 즐기셨습니다. 당뇨병이 점점 악화되어 신장 기능까지 저하되기 시작했고 밤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서 수면의 질도 매우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제 조언에 따라 저녁 식사 시간을 오후 6시로 옮기고 밤에는 물이나 무가당 허브차만 마시도록 했습니다. 또한 취침 시간도 규칙적으로 맞추셨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3개월 후 신장 기능 수치가 개선되기 시작했고 당화혈색소도 8.9%에서 7.2%로 떨어졌습니다. 체중도 3kg 감소했으며 인슐린 민감도는 28%나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줄어들어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천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음식이 충분히 소화될 시간이 있습니다. 저녁은 단백질 위주로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와 단백질이 주가되고 탄수화물은 적게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세요. 이는 식후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무리하게 운동할 필요는 없고 집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밤 8시 이후에는 물이나 무가당 허브차 외에는 가능한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배가 고프다면 물을 한 잔 마시거나 따뜻한 허브차를 드세요. 대부분의 경우 갈증과 배고픔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유지하세요. 가능하면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0대 어르신들이 주의해야 할 5가지 식습관과 그 대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천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접시 분할법을 활용하세요. 식사할 때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고 4분의 1은 양질의 단백질, 나머지 4분의 1만 통곡물로 채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순서대로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세요. 식후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리하게 운동할 필요는 없고
집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선택하세요. 흰 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 흰빵 대신 통밀빵, 설탕 대신 약간의 과일 등으로 대체하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하루에 6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켜주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건강한 습관 하나가 10년을 젊게, 20년을 행복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연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